아버지 쪽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어머니 쪽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도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해두시면 이게 만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교정을 안 해주면 계속 나빠지는 거죠. 머리 감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 감는 습관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탈모에 영향이 크다. 사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냐? 머리를 감으실 적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떠먹여주는 TV를 보고 AI를 쓰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습관이 바뀌었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 중에는 황당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보를 좀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건강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술을 사람이 건강 관리를 안 했는데 어떤 걸 하나를 먹고 몸이 뿅 하고 건강해질 리가 없는 것처럼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 몸짱이 되는 것처럼 하루 만에 몸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습관이 결국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 거고요. 건강한 두피에서 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내 몸에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이제 아시면 좋겠고, 그런 습관이 없는 분들이 꼭 이거를 써서 머리가 많이 났어요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실에서 이제 피부하고 이제 탈모 치료를 하고 있는 박형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탈모 인구가 늘어난 건가요? 사실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사실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어린 친구들도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10대 때에도 탈모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탈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찾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최근 탈모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탈모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선 뭐 탈모는 사실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탈모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들은 이제 타고난 게 있으니까 뭐 더욱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노화죠. 나이가 들면 이제 당연히 머리가 빠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다 탈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탈모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유전인가요? 탈모는 유전인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탈모는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결국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 탈모에서 그 호르몬의 영향은 몇 %냐라고 물어보면 90%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90%인데 그거를 차단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라는 아기가 키가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키가 작은 친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는데, 왜냐면 이제 제 아빠가 작으니까, 그런 친구한테 잘 먹이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잘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잘 재우고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쭉쭉 나오니까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좀 더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럼 나는 그 자유로운가? 그게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탈모에서 남성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은 60%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런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탈모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좋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쓸 수 있는지, 그게 타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탈모 유전이 없다고 한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탈모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유전적이라는 거는 사실 그 유전자가 자기 자신 세대에서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모계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제 아버지 쪽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어머니 쪽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양쪽 다 어디서든 올 수 있고, 그게 자기한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딱 발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엄마 쪽에서 꼭 온다, 아버지 쪽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항상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암도 마찬가지거든요. 암도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은 암이 없었는데 자기한테 암이 생겼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암에 대한 이제 유전자가 자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질병은 이제 탈모도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언제나 어느 세대에서 발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확률적으로 이제 가족 중에 없으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성 호르몬이 많을 때 생기는 탈모가 따로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머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앞쪽하고 이 정수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쪽하고 이제 이쪽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쪽은 안 빠지냐? 이쪽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좀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여성분들은 그래서 좀 더 남성 호르몬에 대한 좀 방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탈모가 좀 적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사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간에서 대사가 돼서 디하이드로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꼭 탈모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국 그거의 유전자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안드로겐성 탈모와 휴지기 탈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탈모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이게 내가 선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학문적으로 뭐 설명을 크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아듣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유전적으로 그런 탈모 유전자를 타고 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안드로겐 탈모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후천적인 상태, 후천적으로 이제 내가 처한 환경, 뭐 질병 이런 거에 의해 후천적으로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몸의 장기 중에 이제 하나가 피부잖아요. 피부랑 두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안 좋은 행위를 많이 하시면 그게 결국 두피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게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게 결국 휴지기 탈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랑 자극이 강하게 왔을 적에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탈모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휴지기 탈모도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알아서 좀 교정을 해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해두시면 이게 만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실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교정되면 보통 휴지기 탈모는 3에서 6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교정을 안 해주면 계속 나빠지는 거죠.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은 무엇인가요? 머리 감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피부에는 되게 많은 걸 해주잖아요. 평소에 로션도 바르고 이제 크림도 발라주고 에센스도 해주는데 딱 우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매일 머리 감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감는 습관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탈모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머리랑 몸은 똑같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평소에 몸이 좋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잘 감은 분이 머리 두피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머리 감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머리 빠지는 거랑 이제 감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 자주 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냐, 머리를 감으실 적에 빡빡 문지르는 걸 좀,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머리를 빡빡 문지르는 거. 아주 강하게 두피를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지샘이 활성화되거든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기가 더 많아지고,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탈모가 더 진행이 되죠. 항상 머리를 감을 적에는 샴푸를 하고 한 2, 3분 정도를 깨끗하게 지문으로 좀 자극이 없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세게 감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환자분들 중에 자극을 절대 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안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곱게 다루려고. 또 그렇게 되면 노폐물이 잘 씻어 내지지가 않겠죠. 아예 가만히 두는 것도 안 좋고, 그냥 한 2, 3분 정도
부드럽게 지문으로 그냥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치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양치도 우리가 보통 2, 3분 정도 자극 없이 세게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빨이 다르니까. 그래서 양치처럼 2, 3분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 느낌으로 해준다. 양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샴푸를 바로 씻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게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피지랑 이제 각질 덩어리를 불려가지고 이제 씻어내는 건데 약산성으로 이제 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라서 불려주고 녹여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게 좋지 않겠죠.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한 2, 3분 정도만 노출시켰다가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자극을 많이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가 얼굴을 그냥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젖은 채로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습한 환경하고 그 다음에 더운 게 머리에 안 좋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곰팡이나 나쁜 균들이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젖은 채로 방치되면 곰팡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결국 두피염을 일으키고 그 두피염이 결국 진행되면 탈모로 진행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자란다는 거는 우리가 사타구니에도 습진 많이 생기고 발에 무좀 잘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낫지 않죠. 왜냐하면 습한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습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습한 환경을 유지한 채로 이제 우리가 베개 덕을 자잖아요. 그럼 그 베개에도 그런 균들이 옮아갑니다. 습한 환경을 계속 유지를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베갯잎에도 곰팡이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잘 빨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더운 게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더운 바람보다는 무조건 찬바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찬바람으로 한 20cm 떨어지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냥 완전 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밤을 새는 게 가장 안 좋죠.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이제 노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모낭에서 이제 머리가 보통 20번 아니면 25번 정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돌면서 끝나거든요. 그 모낭이 나이가 들어서 한 25번 정도 이제 머리를 내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가 PD님도 지금 이제 젊었을 때 우리가 밤샜던 거랑 지금 새시면 그 다음날 죽지 않습니까?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화가 진행돼 있는 이제 저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 밤을 새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제 가해지게 되고,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이 모낭도 회복할 시간을 필요한데 모낭이 회복이 안 되니까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이제 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 막 보잖아요. 그러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가장 이제 수면이 나빠지는 거, 이거를 좀 제일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막 2, 3일에 한 번씩 감는 분들이 있죠. 머리는 매일 감아준다. 그래도 하루에 내가 머리가 이제 좀 기름이 이게 많이 끼는 시기가 오거든요. 가을, 겨울에는 좀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내가 좀 피지가 많아지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 겨울 때는 이 공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조한 거를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냅니다. 그러면 가을, 겨울 때는 머리에 더 기름이 많이 끼게 되죠. 그럴 때는 아침, 저녁 꼭 2번씩 머리 감아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루에 무조건 한 번밖에 감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밤에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 동안에 이렇게 막 나왔던 먼지, 그 다음에 피지, 각질 덩어리들이 밤에 자꾸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가 감을겠다 하면 꼭 밤에 머리를 감고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 좋은 거는 술이죠, 술. 사실 저도 술을 좀 자주 마시는 편인데 염증에는 쥐약입니다, 쥐약. 당연히 술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피부 장기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몸에 열이 오르죠. 그럼 열이 오르는 환경은 두피 당연히 안 좋고, 만일 내가 지루성 두피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비듬이거든요. 비듬이 있는 분들은 술을 먹으면 염증이 더 나빠지니까 그게 또 결국 탈모에 꼭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술 먹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커피 당연히 밤에 먹으면 이제 잠 잘 못 자겠죠. 그게 또 두피 혈류로 가는 거를 조금 방해한다는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잦은 카페인 섭취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피부 진료를 하다 보면 여드름 환자 되게 많이 진료하거든요. 이제 여드름 친구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음식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단 거, 그다음 기름진 음식은 당연히 피부 여드름에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피지가 여드름이 악화되잖아요. 머리에 피지가 많아지면 두피염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단 초콜릿, 이제 특히 그런 것들은 피부에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당연히 두피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다이어트는 여드름을 좀 좋아지게 해주듯이 두피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좀 필수지방산이 부족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오메가3가 좀 부족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메가3 정도는 좀 피부 건강 목적으로 좀 드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탈모란 무엇인가요? 이제 머리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가 한 3년에서 5년은 자라요. 성장기. 그러다가 이제 퇴하게 되는 게 이제 퇴행기. 그러고 나서 자란 건 끝났고 그냥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만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휴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휴직에 있는 모발이 우리가 뭐 드라이를 하거나 머리 씻다 보면 이렇게 뽕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성장기로 들어가서 머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보통 그 머리가 나는 주기가 보통 25회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자라고 빠져야 될 머리가 1, 2년만 자라고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장기가 짧아진 거죠. 그리고 휴지기에 있던 이제 머리가 빠지고 나면 거기서 다시 머리가 나줘야 되는데 그 휴지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머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틀어지는 게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 그 머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틀어지게 되는 원인이 남성 호르몬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안드로겐 탈모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말고 후천적으로 다른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휴지기 탈모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무너지는 거 3년 5년 자라고 빠져야 되는데 1, 2년 만에 빠져버리는 게 탈모다 이렇게 정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생장 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고요. 그런 호르몬이 남자는 90%, 여자는 60%의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로테스테론에 의해서 이제 탈모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안드로겐 탈모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휴지기 탈모는 특정한 스트레스가 이제 가해졌을 때 이후에 한 2개월에서 4개월 뒤에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그럼 휴지기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출산 후에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전신적 스트레스도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내 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된다든지 뭐 당뇨 이런 것도 당연히 휴지기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물에 의해서도 탈모가 올 수 있어요. 그 약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약물이 우리가 탈모 치료제로 쓰는 미녹시딜입니다. 그래서 탈모약을 쓰는데 왜 갑자기 머리가 빠지죠? 그거는 휴지기에 있는 머리가 빠지는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 2, 3개월 지나면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넘기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약이 이제 미녹시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티노이드라고 해서 레티놀, 레티날 뭐 이런 약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비타민 A 성분인데 그 비타민 A를 우리가 이제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쓰죠. 그리고 난치성 피부염 치료제로도 되게 많이 쓰는 성분이고 엄청 좋은 약입니다. 피부에만 맞으면 이것만큼 좋은 약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름도 펴주고 탄력도 생기고 미백도 되고 피지도 줄여줘 염증도 좋아져. 정말 피부에 있어서 보약 같은 약인데 이 약 때문에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약을 먹었는데 내가 탈모가 왔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약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제 중에서 탈모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탈모 치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결국 이걸 머리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적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적에 농약을 치죠. 뭐죠? 농작물을 해치는 애들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탈모를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하는 치료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를 주면 영양분을 잘 자라죠. 머리밭에 영양을 주는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개. 머리에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치료, 머리밭을 좋게 영양을 주는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90%, 여자는 60%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호르몬을 차단하는 거는 제일 좋은 게 약이죠. 그래서 남자는 먹는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내가 뭐 부작용 신경 써서 성기능 때문에 먹는 거를 꺼린다? 이거는 아주 좀 피하셔야 돼요. 무조건 약이 1번이고 약물로 좋아지는 게 제일 좋고 비용도 싸다. 그래서 좀 일찍 탈모가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일찍 약을 드셔야 돼요. 이때도 올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런 호르몬 제제를 못 드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엘크라넬이라고 이렇게 바르는 성분도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톡스가 이제 이런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을 전달하는 걸 차단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보톡스가 새로운 옵션으로 이쪽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로서는 먹는 약이 있고 보톡스가 있다. 이렇게 두 개 정도 옵션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밭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쪽 치료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영향을 주는 게 생각을 해보시죠. 먹는 약이 있겠죠. 영양제.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 게 1번. 그 다음에 바르는 것도 있어요. 미녹시딜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미녹시딜의 효과가 뭐냐면 머리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주는 게 효과예요. 그럼 내 피를 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이 머리에 잘 가게 해주는 게 그게 치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차피 피 타고 갈 거 머리에 직접 발라주면 어때? 그래서 바르는 약이 있는 거고, 머리에 MTS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약을 흡수시켜주는 것도 치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직접 주사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뭘 하든 간에 머리밭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치료고, 그러기 위해서 약을 먹든지 바르든지 흡수시켜주든지 주사하는 치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모 치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머리 감는 거, 청소하는 거죠.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영양이 잘 가야 되잖아요.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는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골고루 잘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피부의 건강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일반인들이 하시는 게 뭐죠? 선크림 바르는 거죠. 자외선은 피부에 강노화가 옵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면, 자외선이 들어오면 피부에는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럼 그 활성산소는 굉장히 불안한 애들이기 때문에 주변 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피부에는 광노화로 옵니다. 광노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광노화를 막기 위해서 선크림 열심히 바르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해 주는 것도 탈모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자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햇빛 받는 것보다. 근데 모자를 쓰는데 내가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난다. 그 습한 환경이 별로 안 좋죠. 그럼 양산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산을 쓰시면 머리에도 땀 날 일도 없고 자외선도 막아주고, 그렇게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운 환경, 습한 환경이 두피에 안 좋다. 이 정도만 딱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머리에 되게 땀이 많이 나고, 사실 저도 이 지립성 두피염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하나 일화를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걸 했는데 뭐냐면, 샤프 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쓱쓱쓱 긁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피지랑 기름때가 그 샤프심 나오는 곳으로 쑥쑥쑥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샤프심을 똑똑똑똑 하면 그 덩어리가 샤프심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모아놓고, 참 머리에 자극을 절대 주면 안 되는데, 이 긁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두피의 피지를 더 많이 만드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긁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많이 빠졌죠. 아무튼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학생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긁지 마세요. 머리는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탈모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탈모가 우리가 피부에 되게 많이 좋은 영향을 많이 줘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는 사실 이제 요런 좋은 효과를 못 볼까봐 걱정을 하지, 부작용을 걱정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탈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료진들의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탈모에 도움이 될 만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논문에서조차 근거 수준이, 권고 수준이 되게 낮았어요. 근데 그게 뭐 C등급 정도 됐는데, 이게 2020년 이후로는 이제 발표된 논문들이 공고 수준이 거의 A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근거가 많이 쌓였고 이제 임상도 많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탈모 치료에서 보톡스를 썼을 적에 그럼 뭐가 혁신적이냐? 1번은 여성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은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약을 먹을 수 있었지만 여성분들은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여성분들도 이런 호르몬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탈모 보톡스 기전을 보통 4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1번은 아까 짧아진 성장기 3년에서 5년 정도 자라고 빠져야 될 머리가 1년 만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장기를 좀 늘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미녹시딜이라고 비슷한 효과를 해요. 그 두피로 가는 머리가 우리가 탁 쥐어짜는 그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두피로 가는 혈류량을 좋게 해줘서 그래서 두피 영양을 많이 주게 되고 누적된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또 탈모 보톡스의 효과입니다. 그게 어떤 거랑 겹치냐면 미녹시딜의 효과랑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는 미녹시딜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스킨 보톡스를 이제 얼굴에 많이 맞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맞으면 여드름이 줄어요. 그래서 여드름 줄어든다고 남성분들도 많이 맞는데 그게 뭐냐면 보톡스는 신경독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모든 걸 다 마비시켜요. 그래서 땀샘도 마비시키니까 다한증 치료도 쓰죠. 피지샘이 마비되니까 피지 분비량이 줄여요. 그러면 두피에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지루성 두피염도 좋아지죠. 그래서 두피 염증도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메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에서 간에서 대사가 돼서 디하이드로테스테론으로 바뀌죠. 여기를 차단하는 게 1번이 약이에요. 근데 이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이 뿜어내는 탈모를 유발하는 TGF-베타1 베타2, 그 다음 DKK1 이런 애들을 모낭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게 보톡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이 만들어내는 탈모를 일으키는 애들을 전달을 차단한다. 이게 이제 보톡스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이 있다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게 저는 사실 머리 안 맞는 주사가 없거든요. 다 맞는데 그나마 좀 덜 아파요. 좀 따끔따끔한 정도지 맞을만 합니다. 근데 다른 주사를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좀 통증에 의한 좀 난이도가 좀 낮아서 충분히 좀 많이 권해드릴 만하다. 보톡스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어쨌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만큼 보톡스를 싸게 맞을 수 있는 나라가 없죠. 그거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 보톡스 많이 해외로 수출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보톡스의 종류가 그 균 종류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4개를 우리가 다 따와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라이센스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페에서 쓰기가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근데 이제 보톡스가 보통 형태가 7개가 있거든요. 보툴리늄 독신 자체가 이제 7개의 형태가 있는데 의료용으로 쓰는 게 A형하고 B형입니다. 근데 B형은 이제 우리가 소아마비 이렇게 구축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치료용으로만 쓰라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그냥 우리가 여기 맞고 이렇게 맞는 거는 다 A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A형 중에 한국이 이 균주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싸게 맞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이라고도 부르고 성장인자 치료라고도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에 영양을 주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양제를 먹는다. 두 번째는 영양제를 발라준다. 세 번째는 구멍을 뚫고 발라준다. 네 번째가 이제 주사 치료인데 보통 이제 구멍을 뚫고 발라주고 주사를 놓을 적에 성장인자 위주로 이제 해서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사이토카인 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보통 그렇게 쓰는 재료가 요새는 엑소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줄기세포에서 이제 유래되는 그런 재생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엑소점을 이제 머리에 구멍을 내고 발라주는 치료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결국 아까 내 피를 타고 머리에 혈류가 잘 가게 하는 것도 치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피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장인자만 뽑아서 머리에 주사를 하는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피에서 줄기세포까지 같이 뽑아가지고 주사하는 치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탈모 성장인자 치료,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이라고 합니다.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돼서 손이 잘 안 가는데 탈모약 먹어도 괜찮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비용 대비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퍼센트 정도에서밖에 안 나타나니까 처음부터 안 드실 필요는 없다. 걱정되면 무조건 드셔라 라고 설명드립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다 처방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걱정돼서 오시는 분 중에 제가 처방하지 않는 비율이 꽤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걱정돼서 오시는 건데 제가 이제 진단기를 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약을 처방 안 하죠. 조금 더 지켜보시고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좀 더 빠지고 있는 그 변화가 보이면 그때는 당연히 약을 처방하죠. 그래서 이거를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타이레놀 많이 드시잖아요. 타이레놀 먹어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실보다 득이 크면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작용을 감내하기로도 처방하는 건데,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약을 드려야 되는 거고, 필요 없는데 굳이 부작용을 감안해서 한다? 그거는 좀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대강구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과학적 근거가 이제 많이 누적되고 검증이 된 치료를 그냥 꾸준히 그걸 쌓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탈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몸짱이 되는 것처럼 머리도 짱짱하시려면 검증된 치료, 검증된 생활 습관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염색이 두피와 모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우선 염색약하고 파마약은 굉장히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건강한 모발은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머리에 염증이 많이 나는 사람이 염색하고 이제 파마를 한 다음에 두피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염색하고 이제 파마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전혀 없어요. 다만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 때문에 탈모가 악화될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내가 뭐 염색하고 파마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 근데 두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꼭 필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고. 그래갖고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염색약이 두피에 스며들어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모근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약이 머리 뿌리에 안 닿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가 다운펌이나 염색을 하면 그 뿌리에 약이 스며드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마를 하실 적에도 어떤 파마를 하실지 뭐 이런 걸 좀 선택을 해서 뿌리에 최대한 안 닿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제일 좋죠. 건강한 사람은 상관없고 탈모가 좀 많이 있거나 이제 두피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악영향이 줄 수 있다. 그러면 꼭 해야 된다면 횟수는 좀 줄여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염색 후 두피 관리를 위해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약산성 샴푸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얼굴에 피지 많이 껴서 여드름 치료할 때도 약산성을 쓰잖아요. 결국 묵혀둔 각질이나 피지를 녹이려면 약산성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염색 후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좀 두피나 피부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뭐 약산성 샴푸를 쓰시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내는 의미 아닐까요? 어쨌든 염색이 두피에 데미지를 주는 걸 맞으니까요. 영향을 주는 게 나쁠 리가 없겠죠. 염색과 파마가 특히 여성형 탈모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염색하고 파마가 여성형 탈모의 좀 주된 원인인 건 맞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하시잖아요. 좀 탈모가 있으신 분은 좀 횟수를 줄이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꼭 해야 된다면 저는 미용실 가서 하실 적에 내가 상태가 이러니 뭐 샴푸를 할 때도 미용실 가면 머리 빡빡 문지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어떤 선생님들을 따라서 머리를 빡빡빡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빡빡 문지르는 선생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탈모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것 좀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좋고, 약이 뿌리에 좀 안 닿게 조심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게 좀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뭐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말고도 탈모에 다른 징후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도 있나요? 머리를 뽑아보는 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환자분들이 인지하는 게 제가 이제 머리가 조금씩 가늘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건강한 두피랑 탈모인 두피를 사진을 딱 현미경을 저희가 딱 대서 보거든요. 그러면 머리 두께가 요만했던 게 이렇게 줄어든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 머리가 가늘어진다. 그리고 가늘어지면서 이제 두피 볼륨, 머리를 조금 볼륨감이 줄어든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초창기 탈모 징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을 갖다 대면 딱 바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탈모 진단기 같은 걸 저희가 쓰는데, 그런 걸 써보면 이제 정상 머리 굵기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머리가 얇아졌는지 안 얇아졌는지를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은 좀 가까운 병원을 찾아셔가지고 좀 검사를 해보시는 걸 항상 추천드리죠. 그리고 되게 이제 이런 게 있으신지를 잘 모르실 텐데, 탈모 검사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제 보통 하냐면요. 탈모가 1기입니다, 2기입니다, 3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탈모 이제 측정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한 필드의 머리카락 개수를 셉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24개 이상 나오면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좀 적으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고, 몇 개가 뭐 1기, 몇 개가 2기, 꼭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두피 상태를 보고, 그러고 건강한 두피는 두피가 아주 투명해요.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지저분하게 각질 덩어리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럼 각질 덩어리가 이렇게 모공을 막고 있으면 숨을 못 쉬겠죠. 이렇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드리고, 그 다음에 두피염이 심하신 분들은 두피가 빨개요. 그래서 그렇게 붉은지 투명한지, 그 다음에 각질이 모공을 덮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 필드에 머리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 굵기가 얇아지고 있는지, 항상 두껍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이야기해드립니다. 샴푸만 바꿔도 탈모 방지 효과가 있을까요? 샴푸는 사실 너무 많은 샴푸가 지금 탈모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딱 하나 이야기 드리는 게, 이분한테 좋은 샴푸가 꼭 저한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샴푸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품을 하나 만들 적에 들어가는 성분 개수가 보통 한 4, 5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자극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친구가 이제 좋다고 해서 써봤어. 썼는데 이상하게 두피가 좀 따갑고 가렵다. 그건 자기한테 안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극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샴푸는 내가 썼는데 아무 문제 없고 머리가 항상 뽀송뽀송하게 잘 유지가 되면 그게 나한테 맞는 샴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기능적이고 이제 그런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샴푸들을 쓰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썼는데 특별한 자극이 없는 샴푸, 그럼 그게 나한테 맞는 샴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샴푸에 커피를 넣으면 머리숱이 많아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이제 모근을 성장시키고 재생하는 좀 자극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샴푸는 좀 도움이 된다? 그 정도의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해서 커피를 타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검증되고 좋은 카페인 들어가 있는 샴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제품 위주로 그냥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탈모를 막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듯이 이제 단번에 우리가 몸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탈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이 이제 내 몸에 좋은가, 탈모에 좋은가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몸도 피부도 다 똑같은 거고, 피부의 종류가 두피니까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생활 습관이 두피에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판단하기가 되게 좀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잘 먹는 거, 그리고 잘 먹는 게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게 특정 음식이 이게 머리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가 특정 음식이 머리에 좋다, 뭐 검은 콩이 머리에 좋다,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또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골고루 제때 적당량을 잘 먹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 좋으신 분들 보면 청소 자주 해주잖아요. 머리 청소하는 게 결국 머리 감는 거죠. 머리 잘 감으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 감아주시면 그것만큼 또 탈모에 또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집 청소 많이 한다고 집이 나빠지는 게 없잖아요. 집이 훨씬 깨끗해지죠. 그래서 머리 열심히 잘 감으시는 게 좋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샴푸를 안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썼는데 특별하게 나한테 큰 문제가 없는 샴푸라면 그거는 사실 크게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여드름 치료하는 친구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주는데, 땀에 노출된 시간을 많이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드름이 나빠집니다. 사실 두피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꼭 이제 아침에 감고 저녁에 운동을 했다, 차라리 그러면 저녁에 샴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당량을 썼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 샴푸라면 그거를 굳이 뭐 피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샴푸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사실 인터넷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고 샴푸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사실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이랑 이 건강기능식 아예 다른 겁니다. 그냥 모발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영양제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치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샴푸 2번 정도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그 샴푸가 나한테 썼을 적에 따갑다. 그럼 무조건 샴푸 바꾸시는 거. 그거는 항상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샴푸로 탈모가 좋아졌으면 그건 약이죠, 약. 그러면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샴푸를 처방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샴푸 중에 그건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결국 지루성 두피염이 탈모랑 연관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루성 두피염이 심하신 분들은 약용 샴푸가 있습니다. 뭐 니쥬럴 같은 거. 곰팡이를 케어하는 성분이죠. 그럼 그런 샴푸는 한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조금 내가 머리에 기름이 많고 비듬이 있다. 그런 분들은 꼭 그런 샴푸를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 샴푸만 쓰면 다른 일반 샴푸 쓰면 안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샴푸들은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일반 샴푸로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약용 샴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탈모에 진짜 좋은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그 이유도 궁금해요. 탈모에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들 이제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딱 하나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면 당연히 머리에 영양분이 안 가서 이제 탈모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음식하고 기름진 음식은 이제 두피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피하시고, 그리고 골고루 좋은 성분을 다양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양제도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영양제도 저도 지금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이어트를 할 적에 영양제를 복용하는 거는 혹시 머리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모자랄까봐 제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아니면 그냥 골고루 내가 다양하게 음식을 잘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탈모는 유전인가요? 탈모는 유전인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탈모는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결국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 탈모에서 그 호르몬의 영향은 몇 %냐라고 물어보면 90%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90%인데 그거를 차단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라는 아기가 키가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키가 작은 친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는데, 왜냐면 이제 제 아빠가 작으니까, 그런 친구한테 잘 먹이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잘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잘 재우고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쭉쭉 나오니까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좀 더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럼 나는 그 자유로운가? 그게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탈모에서 남성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은 60%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런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탈모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좋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쓸 수 있는지, 그게 타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력이 강한 사람이 탈모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논문으로 나온 게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남성 호르몬 수치였던 걸로 기억돼요. 그래서 탈모인 분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가 조사한 논문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조사해보면 그렇게 떨어져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계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를 받으면 성욕이 감퇴하고 발기부전이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2% 정도거든요. 근데 2% 정도이고, 특히나 남성분들이 이제 성욕이랑 성기능도 신경 쓰시지만 여성형 유방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근데 그거는 2%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성기능에 관련된 거는 사실 심리적 요인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겠지? 라는 깔려있는 그런 마인드가 결국 더 자기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더 그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한테는 대부분 심리적 요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약을 먹다 보면 적응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라고 항상 설명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뿌리는 약도 나와 있어요. 이제 먹는 약은 못 먹으니까 뿌리는 약도 나와 있거든요.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나는 안 먹어야지라고 딱 선을 긋고 오시는 것들을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만지거나 냄새만 맡아도 부작용이 생기는 탈모약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임신부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 애기 태아가.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그 냄새 맡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질 캡슐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온 건 사실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탈모약을 비싸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랑 똑같은 치료제랑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약 성분이 용량이 크죠. 그래서 그 약을 쪼개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싸게 먹으려고. 쪼개는 순간 가루가 튀겠죠. 그 가루가 이렇게 냄새로 들어가면 이제 임산부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연질 캡슐을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애기한테 사실 조금 그런 악영향이 있으면 사실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성분이 없어지는 게 이제 약 성분마다 다른데 두타스테라이드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임신하고 현열하기 6개월 전에는 두타스테라이드는 끊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은 보통 한 1, 2개월 정도 전에 끊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약 성분마다 어쨌든 좀 다르지만 절대로 임신부한테는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뱃속의 태아의 성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는 불치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탈모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이제 같이 가면 제가 이제 아버지 그 여행 사진에 그냥 뽀샵 같은 걸로 해서 꼭 모자를 씌워 드리거든요. 사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저게 내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치료를 하면 안 죽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그래서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탈모를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탈모 치료를 10년이나 하고 있냐? 제가 지금 10년째 지금 탈모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50대 때 탈모가 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딱 머리가 있으면 연애하기도 좀 좋고 뭐 결혼식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놀림 받을까 봐 또 걱정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50대 때 이게 탈모가 와버리면 이게 다 벗겨져 버리면 직업적 생명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탈모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선입견도 강하고 사실 저처럼 탈모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한국이라는 사회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목적이 탈모를 피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오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탈모의 원인 중에 이야기 드렸지만 노화가 있지 않습니까? 노화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 탈모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목적으로 탈모 치료를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친구고 그 친구를 이제 20대에 처음 만났을 적에 제가 지방에서 이제 서울을 처음 올라와서 만난 친구인데 아니 남자가 이렇게 잘생길 수 있구나 라고 정말 깜짝 놀랐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20대 후반에 이제 탈모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멋있었던 친구가 자기 자신감을 잃어가고 뭐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이제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 탈모 치료는 사람들이 좀 탈모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삶에 대한 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런 탈모 유전자를 타고난 친구들은 10대 때에도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신경 쓰고 치료하면 늦출 수 있다.
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개입을 한번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정말 인생에 좀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자 이마인 사람은 탈모가 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을 적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가 요 M자하고 정수리거든요. 근데 치료에 특히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부위가 M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의 라인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같으면 좀 신경을 쓰시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항상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M자형 탈모는 치료의 다른 부위 탈모보다 좀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탈모 치료는 돈이 많이 든다는데 사실인가요? 돈 많이 들죠. 돈 많이 드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싸고 하는 거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약은 무조건 1번이다. 가성비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샴푸 이런 거 바꾸는 것보다 약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면과 탈모의 관계는 어떤가요?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자면 치매가 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뇌에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을 하듯이 두피에서도 노폐물을 씻어내고 모낭을 쉬게 해주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잠을 안 잔다. 모든 장기가 못 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그러면 잠을 잘 자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성장인자도 나오고 근육이 이완이 되죠. 우리가 잠자면서 팍 퍼지잖아요. 그럼 머리 근육도 퍼집니다. 그러면 그때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 그 혈액순환이 우리 머리에 노폐물도 다 씻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호르몬, 영양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일인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 머리도 좀 잘 나고 건강할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일은 계속 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술도 조금 조절하시다 보면은 점점 건강해지면서 머리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원칙은 결국 이 두피도 우리 몸의 장기고 몸에 안 좋은 걸 하면 두피도 악영향을 받는 거고요. 몸에 좋은 걸 하면 이제 두피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게 결국 혈관병이거든요. 당뇨도 미세혈관이 다치는 거고 혈압도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두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신 상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결국 머리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부위 따로 이 부위 따로 특별하게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